지난 1월 발생한 제주공항 마비 사태를 계기로 저가 항공사의 선착순 대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에 대응한 매뉴얼도 마련됐습니다. 4.13 총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고교 동문끼리 3파전을 펼치는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구단이 재충전을 위한 제주 가족 여행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인 서귀포 앞바다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바닷속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 1월 한파와 폭설로 사흘간 활주로가 마비되면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던 제주공항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제주공항 밤샘 노숙을 없애기 위해 선착순 대기가 사라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5시간의 활주로 폐쇄. 최대 8만 명의 체류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보였던 제주공항. 혼잡의 주된 원인은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권했던 저가 항공사들이었습니다. 그걸 안 해주나요? 그냥 무조건 9시까지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저희가 제일 빠른 비행기 편부터 이제 대기 자체를 해야 됩니다. 대기 자체가 공항에 있어야 대기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저가 항공사도 결항된 순서대로 승객들을 대체편에 우선 탑승시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운항 가능 시간을 곧바로 통보합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하면 국내 7개 항공사가 잔여 좌석이나 운항 계획을 공유해 공동 대응합니다. 승객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문자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안내를 해라. 매뉴얼과 시스템 개선은 3, 4월까지 다 완료를 한다는 거고. 제주공항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와 항공청, 공항공사가 1000명분의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합동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통합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부서 간의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합동 모의 훈련도 매년 실시하면서 통합 매뉴얼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폭설과 한파에 무너졌던 제주공항과 관광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산읍, 난산리와 신산리 등 예정지역 일부 주민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은 제주를 싸구려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부지 선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과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모두 확정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제주 MBC는 선거구별 주요 후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을 김현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접고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공직기간에 다진 인맥과 현장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양 후보는 자타가 인정한 강한 추진력을 무기로 현장을 아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30년 동안 구석구석 현장을 누볐습니다. 법과 제도를 또 집행해왔고 그런 현장 국회의원이 되고자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심과 함께 당심이 모아져가지고 반드시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후보. 4.13 총선 제주지역 출마 예정자 가운데 유일한 60대로 연륜과 다선 의원으로서의 경륜을 살려 제주를 재도약시키는 4선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1%의 정치적 한계,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제주도가 우뚝 설 수 있느냐,
더 비상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어서 힘 있는 정치인, 경륜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가장 젊은 40대인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경실련 사무국장과 제주도 정책기획관 등의 경험을 살려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자치도,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제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를 많이 흡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주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들을 챙겨서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민한 대응 능력, 제가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은 40대와 50대, 60대로 세대는 다르지만 모두 오연고 출신으로 고교 동문들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우남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오형훈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다른 당 지지자들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영훈 예비후보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펼친 세기의 대결에 제주 도민들의 관심도 집중됐었는데요. 국민 바둑 기사로 떠오른 이세돌 구단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알파고와의 대결을 마친 뒤 첫 번째 일정으로 제주 여행에 나선 이세돌 구단. 얼마 전 결혼 10주년을 맞은 아내 김현진 씨와 딸 혜림 양과 함께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취재진이 몰려들자 당황한 듯 인터뷰를 사양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응원해준 제주도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기대에 부응 못한 거 너무 좀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세돌 구단은 오는 9월 딸 혜림 양이 한국국제학교에 입학하면서 제주와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뭐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제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뭐. 바둑 천재에서 인류 대표로 떠오르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이세돌 구단은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에서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 제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개별 보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개발공사의 탄산수 사업 출자와 택시 면허 양도 허용 여부를 심의합니다. 절기상 춘분을 앞두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봄이 찾아왔는데요. 이소현 기자가 스케치했습니다. 수면 위를 일렁이는 봄바람. 물속에는 이미 계절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봄의 전령 자리돔이 떼지어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파랑돔은 봄 소풍에 나섰고 솔배간팽은 우아한 지느러미를 뽐냅니다. 말미잘은 활짝 핀꽃처럼 작은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 서귀포 문섬. 수심 20m 아래로 내려가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자생군락지가 나타납니다. 형형색색 연산호들이 봄꽃 축제라도 연 듯 바위를 뒤덮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바쁘게 움직입니다. 문섬 일대 수온은 섭씨 17도로 한 달 사이 1도가 올랐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물고기가 다양해지고 산호류가 늘며 수중 생태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온 상승이나 그리고 그 해류에 따라가는 포자들이 입식하면서 간상생물들이 정착성 어류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감을 짠 듯 다양한 물고기와 산호로 물들인 제주바다.
새봄을 맞아 바닷속 생물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초령목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는 한라산 남사면 계곡에서 국내 최대 크기인 높이 20m의 상록성 목련인 초령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령목은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는 나무인데 국내에서는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2그루 발견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특산물 직거래연합회와 제주시 강소농 농업경영연구회는 오늘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우수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주 MBC 광장과 진천 혁신도시에서 운영되는 로컬푸드 장터에서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이 판매되며 제주에서도 쌀과 고추, 잡곡 등 충북 농산물이 판매됩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를 한 혐의로 중국인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2년 전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1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뒤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3명도 추가로 검거해 추방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공사장에서 불이 나 공사장 가림막 2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제주시 건입동의 고물상에서 불이 나 폐지를 태운 뒤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해외에서 인터넷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허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도박 영상을 중계하면서 도박 자금 40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S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안에 불을 질러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가 14.8%로 가장 많았고 새벽 6시부터 12시 사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